브런치. 네,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1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중매체와 사회문화 현상을 좀 자세히 까칠하게 들여다보도록 하죠. 오늘도 손희정 문화평론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 범죄도시 2 얘기를 하자고 하셨는데 뭐 네. 최근에 보니까 뭐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네,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범죄도시 2가 6월 21일 어제를 기준으로 1160만 정도의 관객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역대 박스오피스 16위에 지금 올라섰고요. 이게 2019년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이후에 3년 만에 등장한 첫 1000만 영화여가지고.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네. 최초로 지금 1000만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와, 기록적이네요. 그래서 한국 영화와 극장가가 약간 술렁술렁하고 있어서요. 오늘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좀 회복이 될 것인가. 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관객이 이렇게 모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뭐 사실은 이제 마동석 배우의 힘이다 이런 걸 좀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그 흥행 이유를 찾아보기 전에 영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는 2017년에 개봉을 했었던 범죄도시 1편의 속편입니다. 1편에서 이제 마동석 배우가 연기를 했던 형사 마속도가 가리봉동을 배경으로 네. 희대의 악당인 장첸을 이제 맨주먹으로 때려잡으면서 한국 사회의 정의를 바로 잡았었고요. 네. 당시에 윤계상 배우가 조선족 악당 장첸을 연기해서 정말 큰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예. 근데 범죄도시 2 같은 경우는 그 1편의 가리봉동 사건으로부터 4년 후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마속도가 일하고 있는 금천서의 강력반에 예. 베트남으로 도주한 용의자를 인도받아 오라는 임무가 이제 떨어지면서 마속도와 그의 동료인 전일만이 베트남으로 갑니다. 아, 그럼 이번엔 해외로 가는 거군요. 예, 해외에서 이제 시작이 이제 사건이 먼저 벌어지는데요. 거기에서 한국인을 납치한 뒤에 몸값을 요구하고 굉장히 잔인하게 살해를 하는 또 잔악무도한 악당인 강혜성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강혜성 캐릭터가 1편의 장첸 같은 캐릭터인 그렇겠네요. 거죠. 손석구 배우가 연기를 하면서 또 주목을 끌고 있는데 이때부터 이제 두 사람 간에 쫓고쫓기는 어떤 제 추격전을 벌이는 이런 액션 활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그러면 1000만 관객이 코로나를 뚫고 나올 수 있는가? 보러 가게 되었는가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는 역시 배우들의 힘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네. 무엇보다 믿고 보는 마블리, 마동석의 특혜 파워가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확인이 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석도라는 캐릭터의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인공이랑 한국 사회에서 소비되는 마동석의 이미지 자체가 분리가 사실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마동석을 스크린으로 옮겨놓으면 마석도인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어떤 캐릭터입니다. 근데 원래 영화 역사에 굉장히 유구하게 배우 자체가 장르가 되는 배우들이 있거든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친숙한 예를 좀 들어보자면 예컨대 나문희 배우라든가 차태원 배우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나문희 장르, 차태원 장르가 있는데 사실 이런 식의 장르를 이어가고 있는 게 마동석 배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범죄도시 2와 함께 마동석 장르가 이제 완성되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여기에 나의 해방일지에서 부시로 이제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던 손석구 배우가 등장을 하면서 그 손석구 배우의 팬덤이 극장가로 그대로 옮겨갔다. 그래서 이게 지금 흥행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리 예상은 못했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2021년에 완성된 작품이어서 나의 해방일지가 이렇게 이제 터질 거라고 사실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그쵸. 네, 손석구 배우가 워낙에 이제 그러니까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배우였기 때문에 아마 시기가 잘 맞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단순 명료한 줄거리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도시 2의 흥행에 대해서 뺄 걸 뺄 줄 알았기 때문에 흥행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무엇보다 굉장히 신기한 게 한국 영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심파적 요소가 확 빠지고 캐릭터에게 구구절절한 사연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석도도 강혜상도 왜 그런 캐릭터가 되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고요. 사적인 관계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 심플하네요. 정말. 공적인 영역에서 마석도는 정의의 사도고 강혜상은 악당인 거죠.
근데 이렇게 캐릭터를 설명해주는 사연이 없다 보니까 어떤 식의 효과가 만들어지냐면 선과 악의 대결 구도가 아주 선명해지는 거죠. 악당이 왜 저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를 이해할 게 필요가 없는 없는 거죠. 상황이 되면서 관객들은 굉장히 명쾌하게 그냥 우왕좌왕할 필요 없이 마속도에게 바로 동일시를 하면서 강혜상을 체포해야 된다라는 마음과 함께 마속도와 달릴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쾌속질주 액션만을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사실 영화에서까지 그 감정 노동을 안 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요. 산업적으로 좀 보자면 코로나 방역 완화하고 독과점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개봉이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범죄도시가 전국 극장에서 상영된 횟수가 30만 9,460회. 이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지 가늠이 잘 안 되실 텐데요. 비교를 좀 해봐드리자면 지금 한국 영화 역대 박스 오피스 1위가 명량입니다. 예전에 1,800만 정도 관객이 받고 뭐 지하철을 타시면 이제 승객 3명 혹은 2명 중에 1명은 이 영화를 봤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많은 사람이 본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총 상영 횟수가 18만 8,720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도시가 2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의 2배네요. 압도적으로 상영 횟수가 많고 그만큼 스크린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독과점.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 어쨌든 배급망 자체가 굉장히 센 배급망이 독과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명량 때도 당시 독과점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도시 2도 1,000만 관객 동원에 이런 식의 자본의 힘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데 다만 명량 때와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같이 경쟁할 영화 자체가 없다는 점. 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영화들은 많은데 개봉을 계속 미루고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도시도 작년에 완성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홀드하고 있다가 이번 5월에 개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개봉 시기를 잡는 게 범죄도시 2의 제작진과 배급진의 모험 같은 거였고 그러네요. 굉장히 일종의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전략을 잘 잡아서 이제 시기가 잘 맞물렸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역 지침이 풀리던 때 사람들이 극장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던 그 마음 그리고 독과점을 할 수 있는 배급 자본 이게 다 이제 맞물리면서 거기에 또 영화의 만듦새가 웰메이드이니까요. 천만이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열리게 된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지금 한국 영화계에서는 뭐 반가워하기도 하고 염려의 목소리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극장가 자체가 범죄도시 2 덕분에 살아나고 있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한 영화가 너무 많은 극장과 관객을 독점하고 있고 사실 생각해보면 2019년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한국 영화계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제들 고민하던 문제들을 그대로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뭐 스크린 독과점이라든가 거대 자본의 독식이라든가 한국 영화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건 중방 영화가 없는 점인데요. 한 300~400만 정도가 드는 이렇게 이제 적당한 규모의 영화가 잘 없는데 이런 식의 양극화가 좀 심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가 또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네, 양극화라는 표현이 뭔지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런데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신 그 장르가 배우인 그 주인공 마석도 뭐 히어로물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히어로가 또 있고 어떤 유형의 히어로인지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요. 사실은 히어로가 많지만 한국형 히어로는 잘 없거든요. 그런가요? 한국의 주인공들은 사실은 지구를 잘 못 지키는 경우들이 많은데 드디어 이제 마속도에 이르면 K 히어로가 등장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만화 캐릭터 같기도 하셔서 너무 신나는 저도 보고 있으면서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그가 열어가고 있는 이 키어로의 세계를 마동석 유니버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 한 편의 영화에서만 이렇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계속 비슷한 영화들을 만들어 왔거든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마동석 브랜드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동석 배우 같은 경우에는 범죄도시 시리즈의 제작 겸 주연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콘텐츠 창작 집단인 팀 고릴라라는 팀을 이제 이끌어 왔는데 이 팀이 뭘 하냐면 영화를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쓰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 팀워크 안에서 마동석 배우가 마동석 장르를 이제 구축해 온 거죠. 그래서 팀 고릴라와 함께 범죄도시 시리즈도 계속 만들고 있고 다른 것도 네, 앞으로 이제 8편까지 만들 거다 이런 식의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예. 저는 이게 진짜 똑똑한 전략이고 재미있는 실험이라는 생각이 그러네요. 좀 들고 이런 게 우리나라에도 있었나요? 없었죠. 예, 최초라고 볼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이기도 한 건데요. 그랬을 때 이 마석도라는 캐릭터 자체는 지난 한 10년 동안 팀 고릴라랑 마동석 배우가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면서 한국의 관객들, 대중들이 좋아하는 마동석의 요소를 다 갖다가 붙인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응축돼 해놓은 이제 캐릭터가 마석도인 건데 네. 죽지 않는 히어로, 나쁜 놈은 반드시 잡는 히어로, 해학적이기도 하고 이게 좀 놀라운데 사랑스러운 히어로 이제 마석도의 등장으로 이어집니다. 네. 그 마블리라는 말이요. 사랑스럽다는 얘기인가요? 엄청나게 근육질이면서 러블리한. 그래서 어떤 식의 요 두 이미 사이의 간극이 마동석의 이제 엄청난 매력이기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랬을 때 이 범죄도시 2에 대한 관객 반응을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렇게까지 주인공 걱정이 안 되는 영화는 처음이다. 라든지 죽을 걸 걱정 안 한다 이런 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치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 같은 게 있고 마동석의 주먹에선 총소리가 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평가 같은 것들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관객들이 마동석 배우가 스크린에 등장하면 일단 안심을 한다는 점이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 가 그러네요.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안 그래도 먹고 살기도 힘들고 삶은 계속 불안정하고 맞아요. 사실 공권력에 대한 신뢰라는 것이 정치 혐오와 함께 완전히 박살이 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스크린 속의 마동석이 그 불안을 잠재워주는 부분이 분명히 잠시라도 있고요. 위로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어찌 그래서 본다면. 왜 이렇게까지 이 영화가 인기를 끄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한국 사회의 리더들이 좀 고민을 해야 하는 어디에서 우리 리더십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마동석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부상하는가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못 주고 있군요. 예, 그런 어찌 부분들이 본다면. 있는 거죠. 네. 아주 새로운 그런 비유이기도 한데 앞서 이제 그에 반해서 마석도의 그 상대 역으로 나오는 네. 이제 강혜상 역을 맡은 손석구 배우. 네. 지금 뭐 큰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그렇습니다. 악역을 어떻게 소화를 하고 이게 있는지. 손석구 배우 같은 경우에 기존에 동물적인 감각으로 연기한다라는 평가들을 전문가들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계산기를 두들겨서 정밀한 연기를 한다기보다는 이 포인트에서 어떤 얼굴과 어떤 몸짓을 해야 되는가를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은 실제로 어떻게 연기하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식의 이제 평가를 받았었는데 범죄도시 2에서 이 평가에 딱 어울리는 어떤 연기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캐릭터 자체가 사연도 없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막 깊이 있는 연기를 요구하는 캐릭터는 아닌데 네. 다만 손석구 배우가 앞에서 어떤 이제 무게감 있는 연기를 보여주다가 액션도 잘할 수 있어? 몸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 이건 또 다른 장르죠. 라고 완전히. 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고 손석구 배우의 가장 큰 매력은 사실 얼굴인데요. 이 얼굴이 카메라가 한번 얼굴을 비치면 카메라를 놓고 절대로 놓지 않는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스크린에서 굉장히 큰 힘으로 작동하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두 악역과 선한 역할을 놓고 보면 또 여성이 보통 해외 히어로물에는 네. 간혹 출연하잖아요. 여성 배역이.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예. 여자 없는 남초 세계. 라는 없어요. 점인데요. 스크린 한가운데에 등장하는 여자 배우가 딱 3명이 나오는데요. 2시간 내내 중에. 네네. 그중에 캐릭터라고 말할 만한 성격을 가지고 10마디 이상 말하는 여성 캐릭터는 딱 1명이고요. 네. 강혜상이 납치한 남자의 부인으로 등장하는 박지영 배우입니다. 근데 박지영 배우가 매우 연기를 근사하게 해서 사실은 100명의 여성 캐릭터분을 혼자 다 소화하신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훌륭한 연기를 보이지만
사실 저는 이 영화에서 여자가 이렇게 없는 것은 좀 문제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스크린 위에서 일종의 펜스룰이 작동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펜스룰? 이게 펜스룰이라는 건 뭐냐면 미국의 전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가 나는 아내가 아닌 여자랑 둘이 밥을 안 먹는다라는 얘기를 그래요. 해서 만들어진 어떤 개념인데 의도치 않은 성적 논란의 발생을 피하기 위해서 남성연대에서 아예 여자를 배제해버리는 걸 펜스룰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존중이나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여자는 사고 덩어리이니까 없애버린다는 게 펜스룰인데요. 예. 최근에 한 5년간 한국 영화가 여성 캐릭터를 너무 폭력의 대상, 매매의 대상, 시체로만 그려온 것에 대해서 관객들이 많이 비판을 했었고 이 비판 후에 나온 작품 이 범죄도시인 건데 조심스러운데 이게 여성을 동료로 그리는 상상력은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여성 자체를 스크린에서 배제해버리는. 근데 이런 게 굉장히 비슷하게 이 영화에서 조선 동포제헌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1편 같은 경우에는 악마화된 조선족과 천사 같은 조선족이라고 하는 이분법 사이에 이 소수자를 가둬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범죄도시 2가 되면 이것도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조선족 악마가. 그러니까 아예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한 명의 조선 동포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미 한국 남성에 의해서 충분히 길들여진 상태여서 아주 유순한 한국 남성의 부하로서 이제 재현되는 이런 것들은 한편으로는 스크린에서의 다양성을 충분히 사실 보여주지 못한 아쉬운 부분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3편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오늘 다 못 드리겠네요. 예. 네. 나중에 또 차후에 나올 때 얘기하겠습니다.